팟캐스트란 인터넷을 통해 듣는 라디오로 이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방송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여론 팟캐스트가 등장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 방송입니다. 한 주간의 팟캐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의 정현우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사, 정치, 게임, 책, 영화 등 많은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고 폭넓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팟캐스트를 모아봤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의 열기로 달궈진 지금 팟캐스트 역시 월드컵의 열기로 달궈졌는데요. 오늘은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월드컵과 축구에 관한 팟캐스트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만나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구란 무엇인가? 축구의 기원 그리고 오늘 월드컵의 탄생 배경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일단 축구란 무엇인가? 축구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축구가 이게 뭡니까? 축구가 축구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네. 근데 FIFA가 이 UN보다 가입 회원국이 더 많다는 건 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국제단체 중에서 전 세계 국제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이 단체입니다. 지금 회원국이 몇 개입니까? 207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 뉴스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죠. 뭐 월드컵 기간 동안에 네. 뭐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네. 월드컵 월드컵 경기 보게 해달라고 TV 중계 화면에 틀어달라고 네. 농성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뭐 이 그 버스 기사가 월드컵 중계 때 자기 나라 경기 보겠다고 승객들 태우고 막차에 섰었는데 네. 빨리 가려고 시간에 네. 맞춰서 집에 가서 보려고 가다가 건널목에서 기차랑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베트남의 축구 열기는 대한민국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니네 사람들은 축구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궁금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축구가 굉장히 원시적이다 이거죠. 뭐냐 하면은 공을 차면서 차고 달리고 네. 부딪히고 네. 그리고 골 넣는 순간에 나오는 어떤 포효 네. 이거를 뭐 근사하게 얘기할 때 이 수컷들의 야성이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외계인들이 본다면은 참 웃길 거예요. 그죠? 예. 조그만 공 하나 갖고서는 22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도 예. 꼴불견인데 예.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음. 지구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으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공만 하나 주면, 네. 공을 하나 던져주면은 그냥 서로 그냥 차고 논다. 꼭 11명이 해야 될 필요도 없죠.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오프사이드 정도, 그리고 예. 이제 신체에 의한 반칙 같은 거. 예. 그런 거 빼면 뭐 별 규칙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벨랑제 네. 그 FIFA 회장 네네. 이전에 네. 바로 직전에 이제 스탠리 라우스라는 FIFA 회장이었었거든요. 네. 60년대 이제 이 양반이 FIFA 회장이었었는데 이 양반이 얘기를 했어요. 축구가 FIFA가 정하는 축구 조항이 딱 17개가 있거든요. 네. 17개 조항입니다. 17개가 있다. 단순하다. 18조항은 18번째 조항은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군요. 이게 간단하니까 즐기기 쉽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가난한 자들의 운동입니다. 네. 왜? 공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금지된 스포츠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루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기타 등등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원래는 시장거리에서, 골목에서
제대로 된 룰도 없이 우우 몰려다니면서 그 하류층 사람들이 예. 서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귀족 자제들은 이런 걸 시키지 않고 그 경원시까지 했었는데 귀족 자제들도 해보니까 재밌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칙도 만들고 근대 스포츠 예. 하게 되는데 예, 축구의 기원은 그러면 정말 전쟁터에서 해고를 차면서 놀았던 게 그 축구의 기원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거를 딱 이제 기원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죠. 네. 이제 왜냐하면은 예를 들게 돼가지고 이 축구라는 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축구는 아니더라도 네. 유사한 형태의 놀이들, 그러니까 네. 공 같은 거를 차고 서로 즐기는 놀이들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고대 이집트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 이 축구기라는 이 쇠가죽에다가 겨나 볏짚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차고 놀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냥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해골 같은 경우에도 전쟁터에서 네. 이 적군의 해골을 네. 발로 차면서 놀았다라는 네. 기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오늘날의 축구와 유사한 형태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공을 잡고 노는 류의 경기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풋볼 또 이 사커라고 부르는 발로 차는 거로만 발전을 해왔고 네. 또 하나는 럭비 형태. 또 하나는 아메리칸 풋볼, 네. 이거 미식 축구라고 부르는 네. 이런 것들이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다 네. 한 가지, 매 한 가지라 이거죠. 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축구라고 부르는 이 그 11명이 양팀 22명이 발로 차서 상대 골문에 집어넣는 축구는 어떻게 발전해 왔냐? 네. 특히 이 영국에서 네. 영국의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와가지고 네. 오늘날의 축구 경기 룰이 만들어졌다. 영국에서 전파가 됐다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은 그 발로 차고 노는 것은 어디서 기원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본능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맞다고 그쵸? 봐요. 예. 예. 럭비도 이제 럭비라는 스쿨 학교에서 이제 뭐 탄생했다고 하는데 공을 발로 차는 거 차다가 성질 급한 친구 하나가 그 공을 들고 뛰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니까 예. 그것이 럭비로 발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럭비하고 이 미식 축구하고 축구의 기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희한한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오늘날의 축구는 영국에서 발전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축구를 우리가 보통 우리는 사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커라고 부르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정도. 그렇죠. 그 미식 축구하는 나라들에서 그걸 뭡니까? 구별 지으려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풋볼인 그야말로 미식 축구를 얘기하는 예. 거고.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풋볼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근데 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영국적인 정통이 강하게 배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사카라고 얘기하는데 네. 대한축구협회의 영어 약자가 KFA거든요. 아.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 이거죠. 야, KFC도 아닌 KFA. 네. 예. 네. 이제 풋볼이라고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왜 영국이 나오느냐 하면은, 영국에서도 우리가, 뭐, 영국에서만 이 둥근 형태의 공을 차고 있었던 놀이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겠죠? 네. 다 똑같이 있었었는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좀 격렬한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제 때, 이 1700년대 이전에 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도시라는 개념도 없었었지만 주로 네. 마을과 마을끼리 예. 공 하나 놓고서 상대방 어느 지점에 먼저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거다. 네. 라는 형식의 놀이를 즐겼는데 네. 룰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뭐 발로 차야 된다,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죠. 네. 그래서 뭐 명절 때 했는데 이 경기 한 번 하면은 그 경기장 근처의 마을이랑 이런 것들 다 숙대가 된다 이거죠. 인원 제한도 없었었어.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 영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지만 이 마을과 마을 사이의 그 묘한 어떤 네. 감정, 네. 지역 감정이나 네. 자존심이 아주 인간들이 모여 사는 데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있었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쭉쭉쭉 이제 이런 놀이가 있었었는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8세기 들어서 네. 영국 사회에 뭐죠?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스티븐슨 부자가 그렇게 그 철도를 닦기도 하고 예. 네,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를 이렇게 예. 최초로 연결한 다음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예.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네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네.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려고 네. 도시로 막 이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네.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네. 그러니까 정부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때의 퍼블릭 스쿨이 영국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퍼블릭 스쿨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립 기숙학교이거든요. 아, 예, 예. 이 평민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은 가르쳐야 되니까. 예. 그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퍼블릭 스쿨에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 그 기숙사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데 네. 수업이 끝나고 네. 심심하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럼 모여가지고 체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네. 그때 주로 행해졌던 것이 바로 공 갖고 노는 거였었다. 축구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뭐 하지만. 돈도 뭐 거의 안 되니까. 그죠? 예, 예. 네,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네. 마을에서 그냥 무조건 막 그 룰도 없이 네, 네. 했던 이 축구가 네. 마을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네. 들어왔다는 아,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학교와 학교끼리도 경기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 뭐 네. 왕따라든지 학생들 간의 그 서열 네. 서열에 때는 어떤 그 지배 구조 네, 네. 이런 게 그 당시 퍼블릭 스쿨에서도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막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교육에 관한 문제점들 이게 그 당시 영국에서도 똑같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토마스 아놀이라는 분, 네. 아까 말씀하신 럭비 스쿨의 교장이었었거든요. 아, 네네. 이 양반이 이제 교육 혁명을 내걸죠. 네. 근데 이 양반이 내걸었던 교육 혁명 중에 하나가 중요했던 것이 이 체육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이 정서 순화. 말 되네요. 예. 그죠. 그 규칙을 정하고 네. 규칙을 준수하고 또 협동심을 체육 활- 기르고. 예, 협동심을 기르고 이런 것들을 체육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전까지 이 축구는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아이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하는 거였었는데 네네네. 이 토마스 아놀 때문에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세련돼지기 시작한 거였었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은 없어야지 되고. 그렇죠. 또 아이들끼리 또 축구하다가 분쟁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나눠야지 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이 조금씩 생겨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심판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정규 교과 과정에 이제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네. 또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모여서 차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857년에 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네. 이 성인들 네. 사회인 축구 클럽이 영국 셰필드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1857년에. 그 셰필드 FC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지금도 있는 팀인가요? 있죠. 아, 그러니까 1호입니다. 전 세계 축구팀 중에 1호군요. 예, 네. 사회인 클럽. 네네. 이 셰필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 에스턴 빌라나 네. 뭐 이런 이제 클럽 팀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영국 전역에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추석이나 뭐 구정 때 네. 고향에 내려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네. 그럼 10가구 중에 한 6, 7가구는 고스톱을 하죠. 네. 그렇죠? 예, 예. 뭐 서울에 있는 이 병형님도 있고 네. 광주에 있는 뭐 처제나 네네. 뭐 울산에 있는 누구나 다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하다 보면 네. 가끔가다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야 우리 동네는 이렇게는데 그 뭐냐? 그렇죠. 룰이 다르다. 고스톱도 룰이 다르잖아요. 야, 3번 싸우면 아웃되는 거, 나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거 얘기. 예, 예. 네. 그래서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었는데 네. 도시대항전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차를 네. 타고 올 수 있게 되니까. 예, 예. 도시끼리 만나가 도시의 그 클럽 팀들끼리 경기를 하다 보니까 룰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 클럽의 대표자들끼리 1863년에 네. 영국에서 57년에 처음 이제 클럽 팀이 생기고 네. 1863년에 클럽의 대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영국에 있는 팀들끼리 규칙을 정하는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규칙을 정했어요.
네. 이 규칙에 동의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네.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협회를 만들게 되죠. 전 세계 최초의 최초로. 축구협회가 예. 네, 탄생하는군요. 1863년에. 예. 예. 그래서 이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에 가입한 팀들끼리 누가 제일 세냐 네. 한번 가려보자. 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FA 거 아, 예. 축구협회 거 예, 예.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가장 강성한 그런 대국을 건설했었을 예, 그럴 때였죠. 예. 그때였었죠. 네네. 또 그것도 또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빅토리아 시대였었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우리가 뭐 팩스 아메리카 이전에 팩스 브리테니카 네.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서 식민지를 두다 보니까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인적 교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군인도 가야지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가야지 되고 관리도 가야 되고 네. 그럼 그 사람들 가가지고 시간 날 때 뭐를 했겠냐? 축구를 했다 이거죠. 축구를 했다는 거군요. 또 우리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었지만 네.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문물이라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수입했던 분들이 선교사들도 있었었지만 유학생이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막 인도나 이 식민지의 민중들 중에서 영국에 유학을 네. 갔던 사람들이 귀국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축구들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축구를 접해본 것은 영국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플라잉 피시오라고 예. 영국 수병이 놀다가 예. 공 하나 던져주고 갔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인천 제물포에 네. 있는 분들이 네. 쟤네들이 뭐 이거 갖고 뭐 했더라 차고 놀다가 이제 네. 축구를 알게 됐다는 아,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이제 최초의 우리 수입 경로이죠.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마치 우리나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투석전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어떤 마을에서 마을끼리 그 돌 던지는 그래서 뭐 부상자도 속출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그런 왜 그렇게 거친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에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도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농촌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아이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예. 이 축구라는 것이 수용이 되고 예. 예. 그래도 졸업한 뒤에도 이걸 잊지 못하던 애호가들이 클럽을 만들고 예. 그 클럽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룰이 다르니까 룰을 정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 협회를 만들게 되고 예. 여기까지가 지금 축구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그게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FIFA를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FIFA 이전에 국제축구평의회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네. 국제축구평의회. 회.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얘기하게 되면은 IFAB인데 네.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인터내셔널 풋볼 어소시에이션 보드인데 네. 국제축구평의회가 FIFA보다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규모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잉글랜드 안에서 잉글랜드 클럽 팀들 간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FA가 만들어졌죠. 네. 축구협회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단위를 확대해 보면 잉글랜드 안에서 이제 그 챔피언이 탄생했는데 네. 옆에 스코틀랜드하고 얘네들도 축구하는 것 같은데 누가 센지 한번 해볼까? 아하. 해보니까 국가 간에도 이제 규칙을 통일해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초로 1886년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아일랜드 아, 예. 얘네 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예. 이 국제축구평의회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기준 네. 그러니까 통일된 세계 축구의 룰을 만들자 그렇군요. 같이 만들어가고 있었었죠. 네. 근데 초반에 애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했는데 국제축구연맹은 1904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영국에서 이 출발한 이 축구가 뭐 군인이나 상사나 이 식민지 국가들로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네. 인기를 얻게 돼 가지고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스위스나 프랑스에서도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자국의 이제 축구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였었거든요. 네. 1904년에 7개 나라, 이제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FIFA를 결성하게 됐는데 이 국제축구평의회 그 영국의 그 4개 나라가 모여서 만든 국제축구평의회는 FIFA를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시대적 배경이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그렇죠. 나라다. 세계 왕이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게 네. 이 축구 이거 우리가 종주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손대는 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초창기 월드컵에는 참여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니들 산 것들끼리 하는 거. 예. 우리가 하는 게 진짜지 니들끼리 뭐 하겠다는 거냐? 호웃음 치고 예. 그랬었는데 말이죠. 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FIFA가 7개 나라로 출범을 했는데 네.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역시. 1910년대 되면은 남미에서도 축구가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축구협회가 생겨나니까 네. 막 가입을 하게 돼서 네.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가지고 그러면 이 영국의 4개 나라가 국제축구 평의회를 이끌고 왔는데 FIFA 예. 너네들도 들어와라. 들어와라. 근데 그러니까 개별 국가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음. FIFA에서 대표 4명을 파견해라. 음. 그래서 스코틀랜드 1명, 아일랜드 1명, 웨일즈 1명, 잉글랜드 1명, 네. FIFA에서 4명, 네. 이 8명이 국제축구 평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이제 지금도 축구 룰에 관한 변경은 여기서 다 결정을 하고 이것을 FIFA가 수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권위를 예, 부여해 갖고 주는군요. 있죠. 네. 근데 이런 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만이 네. 월드컵이 열릴 때에 4개 나라를 인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스코틀랜드 단일팀 출전하고 잉글랜드 출전하고 네. 웨일즈, 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네, 각각이 네. 출전할 수 있게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있잖아요. 해줍니다. 예. 합쳐서 출전하면은 성적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도 절대로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월드컵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한 게 월드컵 시초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습니다만 예. 월드컵의 탄생 배경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얘기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아주 뭡니까? 작심한 듯한 표정으로 지금 계시는데. 아니, 작심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오만. 네네. 얘네들 네. 오만. 그렇죠. 저 야만인들. 그게 다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마을 안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하던 축구, 네. 동네와 동네 간의 대결로 이어졌죠. 네. 그럼 도시와 도시의 대결로 또 확대가 되더니 네. 국가와 국가의 대결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통일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 안에서 국제축구 평의회도 만들어지고 FIFA도 탄생을 했잖아요. 네. 1904년에 FIFA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1905년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FIFA 총회가 열립니다. 네. 야, 그러면서 진정한 세계 챔피언을 가려보자. 네. 1906년에 이른바 월드컵 세계 선수권대회 열기로 개최를 합의를 했죠. 네네네. 그랬는데 모두들 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 겁니다. 왜요? 회장님들이 돈은 누가 내냐 이거. 그 대표팀은 전국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다 수소문해가지고 다 모으지? 네. 그럼 남미에 있는 나라에서는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는 네. 야 이거 여객선 타고 뭐 한 달 걸리는데 네. 이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냐. 다 끙끙 앓다가 네. 없던 일로 하자. 아이고. 해가지고 다 흩어져요. 예. 예. 1905년이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나라마다의 그 빈부격차도 꽤 많이 있었고, 예. 저 어려운 그런 교통수단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인 이제 그 경기는 힘들고 네. 유럽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단일 국가들끼리 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렇게 이제 경기를 벌이다가 네. 1914년에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 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축구를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건 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프랑스군이 네. 뭐 독일의 어느 지역을 루브르 지역을 점령을 했다. 예. 시간 날 때 뭐 합니까? 축구합니까? 축구하니까 거기 예. 독일 주민들이 네. 이게 뭐냐. 그걸 또 보는데 독일군이 또 프랑스 어디 진주했을 때 예, 예. 시간 날 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게 된 거였었죠. 하긴 코카콜라가 퍼진 것도 미군이 전쟁터에서 예. 네, 먹던 거. 음. 예. 각 나라가 가갖고 계속 거기서 먹어도 되니까, 마셔도 예.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저게 뭐냐.
예,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러시아의 축구를 전파하고 보급하는 큰 계기가 됐던 게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 포로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국의 축구협회가 네. 이 전선에 있는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응원한다고 네. 축구공을 보내기도 하고 네. 적십자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네. 포로 수용소에다가 축구공을 보내줬어요. 포로들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하라고. 그래요. 포로들이 모여갖고는 저 작당이나 하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예. 차라리 축구하면서 스트레스나 풀어라. 예, 그래서 네. 오스트리아 포로들이 러시아의 이 축구를 전파하는데 힘을 썼었고 네. 또 실제로 이 어떤 연인은 모르겠는데 기록에 남아 있기로는 이 독일 포로들이 그 네. 일본 히로시마에 수용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 공이 전해져 가지고 히로시마에 있는 독일 포로들이 공을 차는데 네. 일본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잘 차잖아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히로시마 그 당시에 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축구팀이 있었었는데 네. 정식으로 독일 팀과 경기를 하자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이제 고등사범이면은 꽤 엘리트였었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포로들하고 경기를 하자고 해서 네. 했는데 잘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포로 중에 몇 명을 코치로 영입을 해가지고 독일 포로들한테 축구도 배우고 했었습니다. 이게 기록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뭔가 좀 따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은 예. 정말 대단해요. 예,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월드컵도 이제 탄생을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이제 이제 전쟁이 끝났죠. 네네.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각국 나라에 네. 프로의 형태를 띈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경기를 뛰면서 돈을 받는 선수들이. 네네. 1928년 이제 FIFA가 암스테르담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 그 이전까지는 이 전 세계 축구팀들이 모여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대회는 올림픽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올림픽은 아마추어리즘을 그 당시에는 강조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추어들만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FIFA에서는 성녀 좀 많았겠군요. 예, 네. 아마추어만의 대회인 올림픽에 각국이 네. 최우수 선수를 보내지 않고 있다. 아마와 프로 관계없이 진정한 축구 세계 챔피언을 가릴 필요가 있다. 예. 라고 FIFA에서 결정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년 후에 이게 28년 암스테르담 총회였었거든요. 네. 2년 후에 1930년에 제1회 세계 선수권 대회 이 월드컵을 개최하자.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자. 이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영국 열도에서는 무시하고 있었고 이런 거를 이런 움직임에서 무시하고 있었었죠. 근데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네.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IFA에도 그 잉글랜드 FA가 들어갔거든요. 축구협회가 네. 회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룰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에 이 독일과는 우리 경기하지 말자 안을 내는데 그게 부결돼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영국은 그 종주국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네.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탈퇴를 했어요. FIFA를. 아, 그렇군요. 탈퇴했다 들어갔다 탈퇴했다 들어갔다. 이거 3번이나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930년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받잖아요. 예, 예. 근데 개최지를 후보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예. 근데 우루과이가 등장합니다. 예. 근데 이 우루과이는 대단한 그때 나라였었습니다. 그때는 축구를 꽤 잘했었. 예, 네. 1924년 이 파리 올림픽 축구 우승. 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우승. 아, 네.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그렇군요. 그러나 유럽은 인정을 안 했죠. 왜? 자식들 뭐 아마추어들끼리만 와가지고 놀고 있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야, 너네도 우리가 가르쳐준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식민지였어. 그렇죠. 식민지 주제, 식민지였던 주제 축구 예. 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우루과이의 심정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와 조선과 일본 네. 똑같은 상황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 우루과이는 1930년이 건국 100주년 되는 때였었거든요. 네. 물불을 안 가리고 이 월드컵을 유치하자고 대들은 겁니다. 아. 왜냐하면 축구 실력도 최정상인데다가 네.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 건국 기념일을 뭔가 하자. 그리고 유럽인의 콧대를 꺾어서 축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인시켜주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축구에서 우승하게 되면은 구세계에 대한 어떤 복수, 승리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도 그때 뭐 벨기에나 몇 개 나라가 유치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루과이가 몸이 닳았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개최하면 네. 너희들 여비
경비, 체제비 다 대주겠다. 아니,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최하게 되면 10만 명이 들어오는 경기장을 새로 짓겠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는. 브라질도 지금 아직 경기장 다 안 지어가지고 못 지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군요. 이때도 우루과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뭐 오케이. 나머지 국가들이 이 부부항공을 다 취소했어요. 만장일치로 우루과이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돈 대준다는데. 예.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이제 이렇게 만장일치 박수 쳐놓고 결정 보고 난 다음에 또 집에 돌아간 거잖아요. 네.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 그 말이 지금 실감은 안 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네.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해 보니 아무리 뭐 돈도 좋지만 뭐 배 타고 한 달 이상 넘어가지고 저기 지중해를 넘어서 남미까지 가지 되는데 이게 웬 생고생이냐. 네. 축구도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제1회 월드컵을 왜 우루과이가 하느냐. 네. 차라리 우리끼리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만들면은 이게 월드컵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가지 말자. 보이콧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보이콧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3대 FIFA 회장이 이제 줄리메 회장이 있었는데. 네네. 이 양반은 좀 생각이 좀 트인 분이라서. 또 회장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은 설득을 하게 된 거였죠. 네. 그렇죠. 예. 설득하게 돼서 예, 줄리메가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참가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벨기에가 참가를 했는데 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벨기에는 그 당시 유럽에서 축구를 보면 1위 국가였었죠. 아, 그렇겠네요. 영국, 뭐 독일, 네. 뭐 네덜란드 등등 다 참가를 안 하고 네. 1회 대회 유럽 국가 중에서는 4개 나라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만이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팟캐스트 최동호의 스포츠당의 축구의 기원 그리고 월드컵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축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월드컵이 시작되기까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축구는 또 하나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탄생되는 과정에도 전쟁이 들어가 있었네요.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도 축구공 하나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구만이 가진 기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 보실게요. 아일랜드님, 축구와 진보 꼭 다뤄주시길 바래요. 우리 정치가 처한 처지를 보면 꼭 축구, 국내 프로축구가 떠오릅니다. 분명 좋은 소재가 될 겁니다. 야구와 친일 사항, 야구와 조중동 산관관계도 한번 파보시면 그 이름이 보일 겁니다. 축구와 민주주의 아주 밀접하다는 생각, 상향식, 야구 내리꽂기, 소재는 엄청 많습니다. 축구와 미디어, 야구와 미디어,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분 하나와티님,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당은 축구만을 다루는 팟캐스트가 아닌 모든 다양한 스포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이 월드컵 기간이라 그런지 축구에 관련된 얘기들 참 많네요. 두 번째 팟캐스트도 최동호의 스포츠당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만나보시죠. 경기도 경기지만 말이죠. 지금 역대 올림픽이래. 월드컵 중에 이렇게 분위기 안 뜨는 월드컵. 분위기 안 뜨죠. 네, 분위기 안 뜨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지금 거리 응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작 지금 이것은 그 축구협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좀 뭐 토론도 좀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왠지 눈치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좀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다. 네. 왜냐하면은 그 길거리 응원을 해야 된다면 네. 왜 해야 되는지 네. 자신의 신념과 이론적인 배경이 있으면 그렇죠. 설득이 나설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적 깊이가 없으니까 나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근사하게 철학적 깊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근사한 얘기이긴 하지만 탁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네. 축구를 왜 하는지, 네. 국가대표가 왜 선전해야지 되는지, 왜 국민이 축구대표팀을 응원해야 되는지 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나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스스로 믿고 있는 게 있으면 설득이 나섰겠죠.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면을 까보면은 예. 이게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도 많잖아요. 거기 이제 본질은 그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광고주라던가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광고 이런 것이 또 스폰서 이런 것이 붙을 때고 예. 예,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라는 건데 그걸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예. 포기할 것인가 그러면은 거리 응원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포기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미 이 스폰을 받아가지고 네. 이 그 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네.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본다는 의미 자체가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얘기를 꺼내야 되는지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하려고 할 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분향소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길거리 응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역 사거리나 네. 테헤란로 아니면은 영동대교 네. 이런 데에서 길거리 응원을 하자는 얘기가 지금 무수히 지금 그 물밑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방법까지도 합쳐가지고요. 네. 때문에 그 응원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정서와 체제에 가까이 가는 응원 형태를 가져갈 것이냐 네.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축구협회랑 축구계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왜 쉽게 놓치지 못하느냐. 거기에 이제 그 상업화된 길거리 응원의 그 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미 그 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 위반일 수도 있고 예.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에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은 축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신념이나 그 인문학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길거리 응원을 상품화했다고 한다면은 네.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거 버리겠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얘기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그 축구를 바라보는 어떤 뭐 정신적인 깊이나 고민 없이 오로지 돈벌이로만 활용해 왔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에 위기에 닥쳤을 때 예. 바로 위기 관리 능력도 그 조직의 그런 그 능력이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철학적인 깊이의 발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돈벌이로만 여태까지 생각해오고 상업화만 돼 있었었다. 실제로 축구협회가 지탱할 수 있는 힘, 네. 우리가 뭐 정몽준이나 이런 네. 뭐 현대가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대가에서 축구협회에 지원해 준 것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경기를 하잖아요. 네.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고요. 때문에 이 국가대표의 경기를 통해서만 엄청난 수입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한 해의 축구협회 예산이 체육단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1,000억 원을 넘어가거든요. 우와. 예, 네. 이 돈을 이제 집행하고 하는 건데 그 돈의 대부분이 예를 들면 축구협회의 그 임직원으로 봤을 때는 협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대표팀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대표팀에게만 전력 투구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고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하잖아요. 네. FIFA도 이 월드컵이라는 그 독점 상품이죠. 예. FIFA만이 할 수 있고, 근데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월드컵이라는 독점 상품을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이 월드컵을 통해서 FIFA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면은 체제비, 항공료, 네. 선수단에 대한 체제비와 항공료는 FIFA가 지원해 줍니다. 네. 수당이 있어요. 아. 수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만 가지고 600억 원 정도의 아마 그 배당금을 받게 될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16강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 800원 정도 될 거고요. 엄청나네요. 8강 이상에 가게 되면 1,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네. 와. 그러니까 협회로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예. 지금 길거리 응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논의가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얘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최동원 선생께서 있는 예, 예. 그 어떤 그 스포츠 문화 연구소 스포츠 문화 연구소. 예.
이 답답하고 만약에 축구협회나 축구계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네. 체육계에서라도 나서서 스포츠가 이런 것이다. 네. 해야 된다 아니면 말아야지 된다. 길거리 응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체육에서도 뭔가 좀 담론이 형성이 되고 해야지 네. 이게 우리 체육의 깊이하고 넓이가 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문화연구소가 오늘 7시에 네. 문화연대 그리고 체육시민연대와 공동 주최로 이 홍대 근처입니다. 이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 예. 네. 이 휴머니스트 4옥 지하 2층에 조그만 이제 그 공연장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월드컵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네. 세월호 참사와 월드컵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성균관대학교의 천정환 교수라는 이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스포츠 심리학 전공한 정영철 교수, 네. 그리고 KBS 기자, 그리고 사회문화연구소 소장 등등해서 한 6명 정도가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7시입니다. 홍대 휴머니스트. 예. 지금 뭐 임대영 PD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페군요. 카페 겸 호프 아닌가?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의 사옥인데요. 휴머니스트. 예, 네. 그 안에 카페도 있고 네. 공연장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아, 예. 그게 이제 녹음이 되는 장소죠. 그렇군요. 예, 지금 검색을 하셨군요.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금년 월드컵 응원, 길거리 응원 하느냐 마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도 결국 세월호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사실 근데 제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응원을 하자는 입장이고요. 네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 6월을 담아내자라는 입장인데, 이제 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니까, 네. 마땅치 않게 계속 봐오신 겁니다. 길거리 응원을. 아, 여태까지 왜? 2002년에는 재벌만 배불리게 해주고 있다. 2002년에는 그런 길거리 응원이 그렇게 폭발적일지도 몰랐을 상태에서는 예. 그냥 그 에너지를 받아 안는 정도였는데 예.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예. 로고송이니 뭐 또 길거리 응원에 뭐 이러저러한 스폰이니 하면서 돈이 개입되니까 좀 복잡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점을 지적하면서 네. 길거리 응원을 마땅치 않게 봐주신 분들이 네. 이 세월호 참사 시국이 되다 보니까 하지 말자 길거리 응원 비판에 나선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맞는 얘기이긴 한데 네. 왜 그럼 세월호 참사가 있다라고 세월호 참사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 응원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네. 하지 말자는 이유 중에는 자본, 상업화된 길거리 응원, 국민적인 응원이나 열기 순수한 열정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길거리 응원사 기획 네. 이런 것들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얘기 자체는 세월호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네. 예. 사실은 세월호 이게 길거리 응원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걸 통해서 세월을 그냥 잊히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지 말자는 얘기죠. 예. 예,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건 좋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스포츠가 무엇이냐 결국에 네, 네. 이 얘기로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우리 생활을 담아낼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런 일이 있다. 우리가 프로라는 얘기를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도 프로 야구가 등장하면서 또 프로를 입에 쉽게 올리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성과주의, 그리고 뭐 팀을 위한 희생, 이런 어떤 기업의 논리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사례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보고 즐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번 길거리 응원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내는지, 네. 그걸 한번 보여주자. 뭐 전후반 90분 내내 우리가 침묵, 다 모여오는 이때 예를 네. 들어가지고 응원가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업화된 길거리 응원은 그 응원이 끝나고,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공연이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그 상업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번에는 공연하지 말자.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겁니까? 길거리 응원은 자연적인 에너지의 분출이기 때문에 그걸 막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축구협회가 계약도 돼 있고 그래서 예.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돈을 토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기업체나 이런 것을 좀 적당히 좀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하는데 그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이러저러한 그 상징을 넣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열정을 담아내야 되죠. 결정을 담아내야 된다. 예. 예. 담아내는 기회는 우리가 그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이걸 포기해버리면 스포츠는 그냥 단순히 보고 즐기는 걸로 우리가 스스로 격을 낮춰버리는 게 되거든요. 아, 네. 그게 아닌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길거리 응원 자체를 꼭 뭐 축구협회만 해야 되나? 하긴 그래요. 그 네. 축구협회와 그 재벌들 간의 계약은 그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뭐 다른 데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수만 명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수천 명의 길거리 응원이 모여질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길거리 응원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네. 거기에서 아마 스포츠의 어떤 효용, 이게 이런 거를 우리한테 카타르시스도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길거리 응원은 뭐 상업화된 이벤트, 우리의 네. 열정을 재벌들에게 돈 받고 넘겨주는 거, 이렇게 하고 재단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긴 그 세월호 사건 참사 이후에 예정되었던 일산에서의 그런 뮤직 페스티벌 하나가 전날 일방적으로 고양시에서 취소시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서 풍악 울리지 말라라고 과장해서 매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음악의 여건 중에 하나는 음악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오락이 아니라 치유의 기능도 상당히 있는 건데 그런 네.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좀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해서 많은 음악인들이 화를 냈거든요. 막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시에 휴머니스트에서 이러저러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오셔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네요.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간략하게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고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는 축구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응원 반대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얘기고 난 축구가 싫어. 하지만 길거리 응원하는 거 내서 말리지는 않겠어. 나는 축구가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길거리 응원 자제해야 돼. 나는 축구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응원 가야 되고 여기에 옛날같처럼 그냥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월호 같은 것을 시국을 대해서 잊지 말자고 하는 이런 장치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팟캐스트 최동호의 스포츠당에 나와 있는 길거리 응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였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광화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길거리 응원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길거리 응원,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가 많다 보니 소음에도 신경 써야겠고 그리고 응원 후에 주변 정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디는 이모티콘으로 그려주셨네요. 웃음 표시인데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밤비님, 굿! 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와티님, 매주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다양한 스포츠 얘기를 다루는 최동호의 스포츠당. 많은 분들이 짧게나마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주 월요일 방송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힘내서 좋은 방송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팟캐스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팟캐스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드 오브 드립의 감초, 유일한 정상인 컨디션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특별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 필드 오브 드립 20회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MBC, KBS, SBS, 공중파 3사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진 라인업, 즉 누가 캐스터와 해설을 맡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 3사의 월드컵 중계는 모두 FIFA가 선정한 주간 방송사가 제공하는 영상을 씁니다. 국내 시청자가 보는 중계 화면은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해설자와 캐스터가 채널 선택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가 월드컵 때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점 찍어놓은 채널로 돌리시면 월드컵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SBS의 메인 중계진은 배성재 캐스터와 차범근 해설 조합입니다.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새롭지 않은, 그러나 그만큼 검증된 조합이죠. 차범근 해설은 2002년, 2006년 월드컵 때 당시에는 MBC에서 경쟁사를 압도했을 정도로 고정 팬층이 두텁습니다. 축구선수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라는 스타성과 함께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췄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SBS에서 단독 중계할 때 SBS 마이크를 잡았고요. 이후 배성재 캐스터와 쭉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배성재 캐스터도 다른 캐스터와 비교해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까지 EPL 등 해외 리그 중계를 해와서요. 해외 선수나 리그에 대한 정보, 중계 감각에서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필드 오브 드립 지난해에서 배성재 캐스터의 물고 빨고 발언을 가지고 저희가 드립을 치기도 했지만요. 그만큼 중계에 여유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SBS는 이 외에도 EPL을 중계하는 박문성, 그리고 장지현 해설위원이 서브 해설로 나서는데요. 축구 팬들에게는 확실히 익숙하고 또 인기가 있는 해설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캐스터로는 김일중, 조민호, 정우영 캐스터를 같이 투입을 합니다. SBS는 2002년 월드컵 때 선수 출신 해설자가 없는 유일한 방송사이기도 한데요. 시청자의 성향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점이 독이 될지 또 약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BC의 중계진은 아빠우디가로 요약이 됩니다. 메인 해설은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송종국과 안정환이 맡고요. 메인 캐스터는 김성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최근 예능 프로그램 아빠우디가에 출연 중이죠. 그만큼 이 조합은 예능 프로그램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해설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인데요. 한편으로는 다소 위험 부담을 아는 도전적인 멤버 구성이기도 합니다. 안정환은 물론이고 송종국 해설이 최근 종편에서 1년간 K리그를 해설하며 내공을 쌓긴 했지만 아직은 해설로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전문성도 비교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스터 한 명에 선수 출신 스타 해설가 한 명, 그리고 전문 해설 한 명으로 이뤄지는 게 최근 중계진 트렌드이긴 한데요. 이번에 MBC는 선출 2명을 섭외해서 이를 과감하게 탈피한 것입니다. 현 국가대표 감독인 홍명보 감독과의 친분으로 오는 정보,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 월드컵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 정달 등은 장점이지만요. 자칫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사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조합이 얼굴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MBC의 유일한 전문 해설가인 서영욱 해설도 여기 좀 약간 꼽살을 껴서 나오곤 하는데요. 서영욱 해설과 박찬호 해설은 메인이 아닌 서브 해설로 나서고요. 김정군, 허이루, 김나진 캐스터 등이 이를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럼 끝으로 KBS는 지난해 10월 은퇴한 초롱이 이영표를 대항마로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이용수 세종대 교수를 원톱으로 내세웠던 KBS는 이영표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5년 계약을 맺으면서 세대 교체를 단행을 했죠. KBS 메인 중계 카드는 이영표 해설위원과 조우종 캐스터가 조합인데요. 그동안 KBS 메인 해설을 맡아온 이용수 해설위원 대신 이영표가 메인 자리를 맡게 된 부분이 KBS 월드컵 준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서기철, 전인석 등 기존 스포츠캐스터 전문 아나운서 대신 조우종, 최승돈, 이재후, 이광용 등 젊은 아나운서들이 기용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KBS는 이영표를 필두로 이용수, 김남일, 한준희 등의 해설위원을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미 검증된 한준희, 이용수 해설위원이 중심을 잡고 월드컵 스타 출신인 이영표와 김남일이 흥행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MBC와 KBS로만 압축해서 볼 경우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안정환과 송종국 그리고 이영표와 김남일이 이번 월드컵에서는 해설위원으로 맞붙게 되는 셈인데요. 이들의 경쟁도 볼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잉글랜드와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선수로 뛴 이영표는 생생한 뒷얘기를 많이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번의 해설을 보면 꾀돌이라는 별명답게 선수 출신치고는 어느 정도 말도 잘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리스크는 조우종 캐스터입니다. 런던 올림픽 그리고 소치 동계올림픽 등 중계 경험이 풍부하긴 하지만 축구에 있어서는 SBS의 배성재, MBC의 김성주 캐스터에 비해서는 경험이 적고 비교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벌써부터 몇몇 중계를 통해 혹평을 받고 있어서 월드컵까지 많은 중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중파 3사의 중계진 라인업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송을 보실 건지 마음속으로 정하셨나요? 중계 라인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그리고 사심이 담긴 내용은 다음 회차 필드 오브 드립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즘 필드 오브 드립 댓글이 많지 않던데 혹시 이런 조합이 좋겠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팟빵이나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드립으로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드 오브 드립의 컨디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팟캐스트 필드 오브 드립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특별판 SMK 여러분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월드컵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TV 중계인데요. 각 방송사마다 특색이 있는 만큼
사람들의 호불호도 많이 갈립니다. S본부와 K본부 그리고 M본부까지 여러분은 어느 방송사의 캐스터 그리고 해설위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예스잼님, 좀 어이가 없군요. 팟캐스트 축구 방송 중에 단연코 꿀잼 원탑 방송인데 순위 왜 이렇게 낮나요? 특별히 다른 방송들도 전문적인 내용은 없고 축구 좀 보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만 떠들던데 딱히 재밌는 내용도 다른 방송들은 없더만. 생각해보니 대놓고 어이없네요. 홍보가 필요한가? 왜 이렇게 순위가 낮아?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필드 오브 드립의 사회자 존도님이 댓글 하나하나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이 댓글은 조금 특별하네요. 존도님의 댓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잼님. 예스잼님의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세요. 구독자를 3명 이상 데려왔다는 걸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예스잼님을 등급을 다이아몬드로 승격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홍보대사 위촉장이 발급되고 이 위촉장을 인쇄하셔서 축구 경기 있는 날 경기장 가셔서 스태프에게 보여주시면 화장실 무료 사용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욕심나죠?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도 이 홍보대사 완전 탐이 나는데요. 축구 경기장에 화장실 무료 사용권이라니. 예스잼님 주변에 홍보 많이 하셔서 축구장 이용하실 때 화장실 자유롭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레알팬님입니다. 고3인데 심심할 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네, 고3 분들도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많은 즐거움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고3의 공부를 포기하고 팟캐스트를 들을 정도 재밌는 방송을 해주시는 팟캐스터분,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의 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의 눈은 한국 여론방송과 함께 열심히 방송하시는 팟캐스터 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